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공사장 안전과 보건을 총괄해야 할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다른 현장에 있었고 공사장 안전관리자는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덕 신공항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구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면서 올해 100번째 수혜자를 배출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매화가 뒤늦게 만개했습니다. 벚꽃 개화는 전국적으로 최대 8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부산 지역은 23일경부터 꽃이 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최근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공사장 안전과 보건을 총괄해야 할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다른 현장에, 공사장 안전관리자는 공백 상태였습니다. 안전관리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당시 공사장 안전과 보건을 총괄해야 할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아예 다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장 안전을 관리하는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는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화기 작업 시 대응할 화재 감시자도 없어 그야말로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화기 작업을 했던 시공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현장 소장이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같은 업체는 공사 규모가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했으나 전임자가 퇴사한 이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에는 시공업체의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불이 난 작업장에선 용접, 용단, 연마 등 여러 가지 화기 작업이 진행됐지만 불티를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화재 현장의 추정 발화부인 1층 PT룸 내에서 화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화기 작업을 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화포나 불티 비산 방지 덮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화재 당시 화기 작업을 한 1명을 특정해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원청 하청업체 등 관계자 10명 이상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인허가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공무원 입건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 연말 가덕 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주민 이주 대책 협의와 어업권 피해 보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보상 대상 사유지는 37만 1,000제곱미터로 668필지에 건축물 450건, 수목 3만 5천여 그루 등입니다. 육지보상 기본조사 용역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주민 이의 신청이 이루어졌고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과 부산시, 주민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3개 업체 감정평가 평균으로 보상 가액을 정해 다음 달부터 주민들과 보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총 보상액은 약 4,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연말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획했던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수용 재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연말 착공이라는 그런 큰 대전제에서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부산시는 현재 정부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민 어업권 피해 보상 절차는 연말 착공 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침수돼 그곳에 살던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엔 전세 사기 피해로 집과 돈을 모두 잃는 청년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접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사례를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서구는 동구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주택 10채 중 9채가량이 지은 지 20년 이상 됐습니다. 이런 데다 노인 인구 비율도 높아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소득 노인 가구의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64세인 윤모 씨가 새 집을 얻었습니다. 여관에서 생활한 지 2년 만입니다. 새 집은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는 빌라입니다. 방은 넓진 않지만 거실과 분리돼 있고 음식 조리도 가능합니다. 집도 마음에 들고 또 저도 음식을 해먹을 수가 있어가 좋고 전부 다 좋습니다. 날아갈 것입니다. 윤 씨가 새 보금자리를 구한 건 정부 지원 때문입니다. 서구는 지난 2022년부터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쪽방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입니다. 윤 씨는 이 사업의 100번째 수혜자입니다. 고시원이나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은 저희들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 선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LHS는 임대 보증금을 지원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이제 수급자가 되면은 주거급여로 월세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서구의 고시원이나 여관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450여 세대. 올해는 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주한 주민들에겐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복지관과 연계한 상담이나 건강 프로그램 등도 지원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에서 서구를 비롯해 남구와 해운대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 희망 대상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부산에서도 매화가 뒤늦게 만개했습니다. 반면 벚꽃 개화는 전국적으로 최대 8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은 오는 23일쯤부터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재양 기자입니다. 수영 사적공원 일원에 매화가 만개했습니다. 부산의 평년 매화 개화 시기는 2월 18일. 올해는 2월에 이상한 파가 찾아오면서 지각 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남구 유엔공원 매화 군락지에도 홍매화가 자태를 뽐냅니다. 주변 나무에도 꽃망울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민들도 활짝 핀 꽃을 감상하며 봄 기운을 즐깁니다. 매화 보니까 그동안 많이 추웠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봄이 이제 성큼 우리 곁에 이렇게 다가온 것 같고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까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셔서 올겨울은 너무 추운 것 같아서 기분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화가 봄의 전령사로 불린다면 벚꽃은 봄이 왔음을 선포하는 꽃입니다. 벚꽃의 개화일은 표준목 중 한 그루의 나무에서 꽃 세 송이가 완전히 폈을 때를 말합니다. 기상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전국이 평년보다 3일에서 8일 정도 빠를 전망입니다. 벚꽃 개화는 오는 22일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점차 확산돼 부산은 오는 23일, 서울은 4월 1일경으로 예측됐습니다. 벚꽃 만개 시기는 개화일로부터 약 7일 후로 남부지방에서는
3월 말부터 4월 첫째 주까지 꽃놀이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12일을 넘기면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4월 2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13일과 14일 본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중도 보수 진영에서는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본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 자격은 최근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정한석 프로그래머를 신임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 2인을 복수 추천한 뒤 박광수 이사장이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입니다. 정 후보는 시내21 기자와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며 영화 산업과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최종 선출은 오는 20일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폐업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산은 올해 1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자영업자 수가 2만 7천 명 줄어들어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지난 연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20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2만 8천 명 감소한 겁니다. 부산은 특히 많이 줄었는데 1년 만에 2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자영업자 감소수와 비슷한 규모이고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큰 폭입니다.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향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가 28%로 가장 컸고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과 자금 사정 악화, 인건비 원재료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은 다만 자영업자에는 농림, 어업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계절적으로 자영업자 규모가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간 1월과 전년 11월의 자영업자 규모 차이 평균은 약 18만 3천 명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지역 경제 불황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높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도서관. 도서관보다 구내식당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정식. 가격이 일반 식당의 절반 수준입니다. 돈가스도 4,500원밖에 안 합니다. 가장 비싼 음식이 6,000원입니다. 하물며 정식은 매일 식단이 바뀝니다. 다른 이제 식당들은 가격대가 이제 좀 비싸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요즘 물가가 비싸서 그래서 이제 검색으로 막 알아보다가 이제 저희 다대포에 도서관 안에 식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근데 가격도 좋고 맛도 괜찮다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너무 맛있고 또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이 식당의 평일 하루 이용객은 250여 명. 주말과 휴일엔 400명 가까이 찾습니다.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이처럼 가성비 좋은 구내식당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몰려 대기줄까지 생기자 주민 이용 시간을 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내식당의 공통점은 지자체 위탁으로 지역 자활센터 등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덜해서 다른 일반 단체 급식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구내 식당만이 가진 맛과 가격 경쟁력이 고객 수요에 발맞추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와 기업의 사내식당은 지역 상권도 살리자는 취지로 평일 휴무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 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2월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1%가 증가한 11억 6,800만 달러, 수출은 11억 3,500만 달러로 2.8%가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3,400만 달러로 8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제5기 새싹 육아 아빠단을 모집합니다. 육아 아빠단은 오는 4월부터 8개월간 활동하며 아빠 교육과 체험 활동, 부부 교육, 가족 캠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수영구 거주자 중 2019년부터 2022년생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는 실수로 쓰레기에 섞여 버려진 거액의 현금을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들이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준 일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딱한 이웃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도왔던 이들에게 각종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건 돈보다는 이웃사랑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전 세종시청 자원순환과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0대 여성이 아들 수술비로 쓸 2,600만 원을 실수로 쓰레기 집합시설인 자동 크리넷에 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도에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 관리 소장님한테 전화를 좀 받았고요. 소중하게 쓸 돈을 잘못 투입을 해서 지금 집화장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다.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겠느냐. 강 주무관은 곧바로 집화장에 연락해 쓰레기 반출을 중단시키고 안타까운 사정을 전했지만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은 이제 저희 그 직원들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그 업무를 중단하고 민원이 이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집화장과 소각장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부모이자 자식 가진 심정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어머니 때고 또 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그런 사정을 좀 들었을 때는 최대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오부터 시작된 돈다발 찾기 대작전. 칼바람이 부는 영하권의 날씨 속에서도 넓은 공터에 쓰레기를 펼쳐놓고 손으로 일일이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진짜로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자동 크리넷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그 봉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찢어지면서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흩어진 돈들이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박스 전체에 어디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어요. 저도 사실 찾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쓰레기 양도 많거니와 그때 날씨도 엄청 추웠었고 바람도 많이 불었었거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순간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발견되자 그 주변에서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고 현장 분위기는 의심에서 감동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도 했는데 한두 장씩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나도 한번 더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5만 원, 만 원짜리 찾을 때마다 다들 좀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받다는 수준으로 다들 소리치면서 이렇게 조금 찾고 했습니다. 이렇게 6시간 정도의 작업이 이어졌고 잃어버린 2,600만 원 가운데 1,800여만 원을 찾아 주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이튿날에도 소각장 직원들은 그 주변을 돌며 몇만 원을 더 찾아냈지만 그럼에도 전액을 찾아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전액을 찾으신 것도 아니고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커진 게 좀 저는 좀 더 죄송스럽거든요. 이날 현장에 투입됐던 인력은 폐기물 자동집화장과 소각장 직원 모두 13명.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시청 관계자의 빠른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찾아드리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세종시 그 담당자하고 그쪽에 집화장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연계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 차기가 잘 돼서 시간상 또 뭐 장소 여건상 잘 맞아서 찾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미담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전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들을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나 이 직원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오늘 제가 좀 많은 얘기도 듣고 격려해 주러 왔습니다. 이런 미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종 사랑 마음이 깊어지는 건데 세종시는 또 이들 2개 기관에 조만간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지금의 관심과 찬사가 부담된다는 직원들. 저희는 선의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분의 마음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을 같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내일처럼 적극 나서 도운 이들이 우리 동네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